안녕하세요. 교재는 조건 기한이라고 페이지 150쪽 펴보셔. 150쪽. 민법은 뭘 배우느냐 그러면 그냥 의사표시 배우는 거예요. 오늘 또 역시 의사표시를 배우는 거야. 근데 나는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는 분들은 그냥 민법은 의사표시 배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늘은 의사표시 중에서도 우리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반드시 효력이 생기거든. 근데 그 효력의 발생을 앞으로 어떤 일이 생길 것에 의존하기 위해서 붙이는 그런 약정을 배운다는 것이야.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자 조건기한이 지금 맨 위에다 메모오셔. 조건기한. 지금 이제 길라자 어디 가고 있냐면 처음 오신 분들 메모오셔. 제5장 맨 위에 길라잡이 배우는 거예요. 어디 가냐면 우리는 제가 자주 가는 산이 관악산이야. 관악산. 나는 숭실대에 나왔기 때문에 동네 사는 곳도 그 정도 거울하고 영등포. 그래서 관악산 가면 여러 번 다니면 어디가 뭐가 있는지 연주대가 있는지 이런 거 알게 돼요. 그래서 큰 산을 배우는데 우리는 관악산을 법률행위라고 생각하는데 법률행위를 배우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법률행위가 뭐냐 그러면 그냥 고민할 것도 없다고. 다 같이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 이걸 법률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의사표시가 있는 행위. 그러면 법률행위 이제 제5장에서 제1절에서 총칙은 뭘 배웠냐면 의사표시가 있게 되면 표시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한번 표시 내용. 계약서에 쓴 것. 그것이 목적이야. 이게 제1절 총칙에서는 계약서에 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에 쓴 내용이 강행복귀에 관하면 무효다. 이런 것도 설명했다는 것이야. 그 다음에 제2절은 뭘 배우냐면 제2절은 이제 계약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 다음 의사표시를 또 살펴봤던 거지.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어야 된다. 이런 것도 배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제3절은 지난주에 배웠던 게 의사표시는 꼭 본인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하자는 것이야.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이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걸 생각을 해. 민법 대리도 의사표시라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토지를 하나 팔아야 되겠다. 그럼 토지를 팔려고 할 때 을에게 맡기거든. 토지를 팔아달라고. 대리인아 네가 내 대신 토지 좀 팔아라.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를 정한다고요? 본인이 의사를 정한다고요? 그 본인이 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다시 한번 대리인이 의사를 정해서 표시한다. 민법은 의사표시 했으면 책임이 동반되는 거예요. 의사표시 했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어야 돼. 그러면 대리인이 의사표시 했으면 책임지는 사람은 본인이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4절. 그 다음에 제4절은 의사표시 했을 때 의사를 정할 때 술 먹고 했으면 무효. 의사를 정할 때 제한능력자라면 취소 요구 배우지 않아서 의사를 정할 때 술 드시면 그러니까 나 술 좀 먹는다 그러면 술 먹었을 때는 요거 봐. 의사를 정했다. 요거 생각하라니까. 다시 한번 술 먹고 정했다면 무효. 제한능력자가 정했다면 취소. 이렇게 배웠다는 것이야 지금. 무효 취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제5절 조건과 기한을 배우는 거죠. 조건, 기한. 그래서 오늘 배울 차례가 5절이야 이게. 그러니까 조건, 기한도 의사표시가 아니요. 의사표시지 이게.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붙인 단서를 조건, 기한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이제 지금부터 다 쓰신 분들은 이것을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법률행위에 부수된 약정이라고 해서 이걸 부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관. 그럼 이제 지금부터 쓰지 말어. 지금부터 01번에 다이아몬드 1번 갔더니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에 거기다 부관도 그러면 쳐봐. 부관. 부관은 지금부터 뭘 배우냐면 여러분들 부관은 단서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약정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특약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로 써 있다, 이야, 부관이라는 말은. 근데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관에는, 민법에서 인정하는 부관에는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 게 있어. 조건과 기한. 그럼 이 조건과 기한은 의사표시의 효력이 유효무효를 앞으로 어떤 사실이 생기는 것에 의존하는 거야. 앞으로 이렇게. 다시 한번 앞으로.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이런 걸 배운다고. 이것을 우리는 유식한 말로 장래의 사실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긴다. 우리가 말하고는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계약서에 정해진 사실이 생기면 법률행위 효력이 지금 우리는 유효 무효를 배우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사실 유효를 하거나 앞으로 이런 일은 사실이 생기면 무효를 하거나를 제한하려고 붙인 부수적 약정을 조건과 기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조건은 이제 다 앞으로야 앞으로. 근데 그 앞으로에 보는 사실이 장래의 사실인데 그 장래의 사실이라도 틀림없이 올지 안 올지 모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장래의 사실인데 그것이 불확실한 사실. 그냥 간단해. 네가 공인중개사 취득하면 1억 준다 그랬어요. 네가 10년간 회사를 근무하면 퇴직금으로 5억 준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 그러면 10년간 계속 근무할지 모를지 모르잖아. 죽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죽어버릴 수도 있다고. 자, 네가 자격증 취득하게 되면 10억을 준다. 그러면 자격증 취득하는 장래의 사실은 그런 날은 올지 안 올지 확실하다 불확실하다 이걸로 정하면 돼. 확실하다고요 불확실하다고요? 불확실하지. 근데 네가 40이 되면 네가 40살이 되면 집을 하나 주마. 그러면 40살은 틀림없이 와 안 와? 오지. 근데 49에 죽어버렸대. 그럼 줘야지 안 줘야 돼? 40세가 되면 죽어도 40세는 오는가? 네가 군대 갔다 오거든 1억을 준다. 군대 제대하는 날은 틀림없이 와요 안 와요?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서 틀림없이 오는 날을 뭐라고 하냐면 기한. 그래서 이것을 장래의 확실한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확실한. 이런 일이 생기기는 생기는데 장래 그날이 확실하다 그 말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 집을 준다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버지는 틀림없이 간다 안 간다? 간다 그 말이야. 이게 가. 이것을 기한이라고 불러. 이제 이해하셨지? 그럼 그날이 왔을 때 유효 무효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날이 왔을 때. 그래서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의존하는데 그날이 오면 효력이 발생하거나 그날이 오면 효력이 소멸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부관의 조건에는 그날이 왔을 때 부수된 약정을 부관이라고 하고 거기에는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 조건도 있고 그 다음에 해제 조건도 있고 그래.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 조건도 있고 해제 조건도 있고 기한에도 효력이 시작하는 기한을 시기라고 하고 효력이 끝나는 기한을 종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정지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날이 조건은 그날이 오는 것을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고 오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는 집을 준다 했을 때 자격증 취득하는 날이 그냥 가만히 내년 되면 오는 게 아니고 공부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조건은 성취라고 그래. 성취.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은 돌아가시도록 막 해야 돼. 가만히 있어도 돼. 밥 2그릇 먹는다고 1살 더 먹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기한은 성취라고 하지 않고 다리 기한은 도래라는 말을 쓴다고. 기한은 뭐라고? 도래. 그래서 부관의 종류에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 기한이라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기한은 틀림없이 온다 안 온다?
그럼 그날이 왔을 때 발생하거나 소멸한다는 건 효력이. 그럼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해제 조건은 여러분들 해제라고 하는 것은 계약을 파기시키는 말을 해제라고 하거든. 근데 해제 조건은 계약이 소멸된다고 붙인 조건이야, 이렇게. 그래서 해제 조건은 소멸해버리고, 그 다음에 기한 중에서 시기는 시작된다. 그래서 효력이 생긴다. 이것을 시기라고 하고, 종기는 효력이 끝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잖아, 지금. 안 쓰시오 하면 쓰라니까 이런 거 쓰는 게 아니야. 손에서 온 사람처럼 그냥 구구 다니라고. 에어버려 시발, 정발, 다시 시발, 정발. 이렇게 외워놓는데, 시기는 발생, 정지 조건도 발생, 해제 조건, 해제라는 말은, 그럼 여러분들이 소멸은 발생 아니면 소멸인데, 종자가 소멸이겠어, 시자가 소멸이겠어? 그냥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읽어보면 그런데 그것을 막 외우고 그러면 정신 시끄럽잖아. 다시 해제. 해제가 무슨 뜻이야? 계약을 끝내자. 그러면 끝내는 것을 조건으로 한 걸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이제 됐지? 자, 읽어봐. 밑에 02번의 조건의 종류에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보이나? 그러니까 정지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발, 정발. 쓰지 말어. 쓴 사람들은 환불 사건이 벌어진다. 쓴 사람들은 나는 못 얻었으니까 환불해 주시오. 그래, 자신이 없으니까. 근데 써야 될 것이 있고 안 써야 될 것이 있고 그래. 쓰시오 하면 쓰면 돼. 다시 정지 조건은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해. 그래서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정성발. 요거 하나 외워야 돼.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조건에는 다시 조건이 말하, 아버지가 중개사 취득 오면 아파트 하나 주마 그래서 계약을. 근데 단 네가 취득 오면 준다 그랬거든. 그러면 여기서 취득하면 준다. 또 취득할 때까지 준다. 두 경우를 생각해 보셔. 아버지께서 네가 취득하거든 준다. 지금 주는데 취득할 때까지만 준다. 두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취득하면 준다. 그러면 그날이 오면 효력이 생겨 없어져? 그런 걸 정지조건이라고 그래. 다시 한번 정발.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했을 때 취득하게 되면 증여 효력이 소멸하잖아. 그런 걸 무슨 조건이라고 하냐면 해제 조건이라고 한다는 거야. 다시 해제 조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낱말을 읽었을 때 그날이 왔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가 소멸하는가 이것만 정하면 돼.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준다고 그랬어.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집을 준다 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이 오면 발생이요 소멸이요? 그게 시기잖아. 틀림없이 가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집을 준다. 그럼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은 오지? 그냥 기한이잖아, 기한. 근데 그날이 오면 효력이 발생을 해, 소멸해. 소멸 오면 종료된다. 그래서 이걸 종기라고 그래요. 종료된다. 다시 한번 종료된다. 종료되는 때를 종기라고 얘기한다고. 동의해? 그러면 이제 구별을 하셨지? 그러면 이제 발생한다, 소멸한다. 이거 꼭 외워야 되는데 정지 조건은 발생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자 이제 정지 조건이 있는 행위는 네가 중개사 취득할 때 취득한다면 집을 준다 했을 때 취득하는 날이 오면 을은 집주시오 하는 효력이 생겨. 효력이 발생하지. 따라서 여기서 계약이 여기서 체결이 되고 취득하는 날이 되어야만 집주시오 하는 효력이 생긴 게 그 전에는 집주시오 하면 돼 안 돼. 그러니까 그 전에는 효력이 안 생기지. 효력이 안 생기는 걸 무효라고 그래. 효력이 안 생기는 걸 뭐라고? 무효. 그런데 정지 조건 있는 행위는 처음에는 무효였다가 나중에 유효가 될 수 있잖아.
그래서 그걸 불확정적 무효라고 한다고. 정지조건은 확정적 무효, 불확정적 무효. 정지조건인 행위는 효력의 법적 상태는 불확정 무효라고 이렇게. 그럼 불확정 무효라고 하면 이제 가만히 있어야 되냐?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로 변하는가? 이거 배우잖아, 민법은. 그럼 여기서 정지조건 법률행위는 어떻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효력이 성취가 되면 발생이지? 이해가? 그 다음에 성취 안 되는 걸 뭐라고 그러면 돼? 불성취. 불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이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어. 효력의 불발생에서 확정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효력의 불발생이나 다른 말로 말하면 확정 무효나 같은 일이라고 이렇게 되면 효력이 생기니까 이런 말을 확정 무효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확정 무효. 응? 자, 여기까지 됐나? 요거 꼭 이해해야 되는데, 그런데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 사실이어야 된다. 장래. 과거 사실이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것을 여러분들 책이 제일 어려운 게 151페이지인데 151페이지에 밑에서 2번에 가장 조건 나오잖아. 근데 여봐, 그냥 듣고 말해야 돼.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단서로 달아야 돼. 근데 이미 자, 네가 자격증 취득금을 집을 준다 했을 때, 근데 그 아들이 이미 자격증을 땄대, 군대에 가서. 다시 한다. 자격증 취득한 아들에게 네가 취득금을 집을 준다고 했다면, 취득하면 준다고 했는데 이미 취득했다고 하니까 그 조건이 아니잖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아니잖아, 지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항상 함정 여러분들 빠져버리는 게, 여기 봐라. 정지 조건인데,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1억 준다고 그랬는데 아들이 땄대. 그럼 이미 딴 것을 기성조건이라고 해. 다시 기성조건. 이미 이루어졌다 그 말이야. 이미. 오케이? 다시 봐. 자격증 딴 사람에게 네가 자격증 따면 1억 주겠다고 했다면 줘야 돼? 주지 말아야 돼? 응? 주지 말아야 돼? 그래서 정지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 얘기야, 이미. 정지 조건은 이루어지면 유효가 되잖아.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유효요, 아니요? 그 얘기야, 지금.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정지 조건이 기성 조건으로 돼 있다면, 또는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다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처음부터 유효가 되어서 이것을 애초부터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로 하자, 그 말이야, 이게. 애초부터 유효였으니까. 동의해? 진짜요? 그 다음에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불성취가 되면 확정 무효가 되는데 성취가 되는 게 불가능해. 이게 불능 조건으로 돼 있어. 자, 할아버지가 그래. 할아버지, 왜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1억 주겠다. 할아버지에게 서쪽에서 뜨면 1억 주겠다고 한다면 서쪽에서 뜨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자, 봐. 할아버지 1억 주겠다. 정지 조건이지. 또 그건 못 참아서 하품하고 그러냐. 또. 다시 해. 할아버지 이런 일이 생기면 1억 주겠다. 해제 조건이요, 정지 조건이요? 먼저 그걸 구별해. 해제인가 정지인가. 여러분들이 딱 나오면 이거 정지냐 해제냐 이거 구별해야 한다가 나 정지 조건. 그것이 해제인지 정지인지 생각해야 돼. 조건이 나오면. 소멸하는가 발생하는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그런 생각 없으면 조건 나오면 발생하냐 소멸하냐 그걸 따져야 돼. 서쪽에서 뜨면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서쪽에서 뜨면 서쪽에서 뜨면 1억 준다. 정지요 해제요? 정지. 근데 서쪽에서 뜬다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그래서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으로 돼 있다면 성취될 일이 없잖아. 성취될 일이. 그래서 처음부터 확정 무효가 된다. 요거 물어본다고 시험이. 이해를 잘해줘야 돼. 자, 읽어보자 이제. 151페이지에 151조 2항을 보셔. 2항.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거기다 밑줄 그으셔봐. 이미 성취 여기다 밑줄 그으시고 기성조건 이렇게 밑줄 그으시고 조문 있는 거다. 그 151조 2항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봐. 이렇게 있는 걸 1항이라고 하고 이렇게 눈 이렇게 해서 이렇게 2항이라고 그래. 이거부터 가르쳐줘야 돼. 2항 시작.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그러니까 성취 나오잖아. 여기 봐라.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유효가 되는데 이미 성취했으니까 처음부터 유효다 그 말이야. 그 처음부터 유효가 되다 보니까 이것은 네가 자격증 취득하면 1억 주겠다고 했을 때 이미 자격증 취득했다면 그것은 1억 주겠다 요 말만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자격증 취득한다면이라는 단서는 있으나 말 한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걸 조건 없는 행위로 하겠다 이런 말이 나와. 천천히 읽어봐. 이거 여기서 시험 다 나오니까. 조건이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것인 경우 그 조건이 무슨 조건이면 정지 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그 말은 처음부터 유효다 그 말이야. 조건 없는 법률행위 한다 그 말은. 다시 해. 정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정지 조건이 있는데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 돼야 되는 이미 딴 사실이 조건이 되었다는 거야.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처음부터 이미 이루어진 것을 조건으로 삼았지. 그건 조건도 아닌데 그러므로 그것은 조건 없는 것으로 해버리자 그 말이야. 이해 가셨냐고. 그래서 기성조건인가 여러분들 이걸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돼 있으면 조건 없는 행위에 외우면 틀려버리니까 조건은 정지조건은 따라서 말 정성발 이거 하나 외우자. 정지조건은 성취되면 발생은 이러고 외워놓으면 기성은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이미 생긴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돼. 기성은. 근데 정지조건은 성취가 불가능하면 성취가 되면 유효이고 불성취가 확정되면 무효니까 조건 성취가 불가능하다면 애초부터 무효가 될 수는 없잖아. 불가능하니까. 그러니까 애초부터 무효로 오고 이것을 조건 없는 행위로서 무효로 한다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지금 한번 읽어보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이면 조건 없는 행위로 하고 그것이 해제조건이면 뭘로 한다. 해제조건은 소멸하는 거 아니야? 근데 불가능한 사실이 정지조건에 돼 있으면 생길 일이 없으니까 무효로 해버리고 해제조건에 돼 있으면 자 이거 봐. 또 해제조건이다. 자 해제조건은 처음부터 불확정 유효야 이게.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불확정 유효. 자, 네가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그러면 지금 주시오 하는 효력이 생겨 안 생겨? 다시 해. 아버지가 네 자격증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줄게. 네 어디 사냐 그랬더니 서울 산대. 그럼 자격증 취득하려거든 검단으로 가야 된다고 백헌 선생이 돼야 돼. 근데 검단에 집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검단 사셔. 그러니까 네가 취득할 때까지 집을 준다 그랬어. 그럼 취득하게 되면 증여 효력이 생겨 없어져. 아버지가 취득할 때까지 준다 그 말은 취득하게 되면 집에 대한 효력은 없어진다 그런 뜻 아니냐. 지금 숨어 있지 않냐 거기에. 그걸 취득하면 집 준다는 효력이 없어진다 그런 뜻 아니요. 취득하는 날이 오면 그래서 발생을 해 소멸을 해. 그런 거 해제 그런 걸 조건을 붙였는데 해제되기로 붙인 조건이다 그런 뜻이야. 기억하셨나? 해제 조건은 일단 집 주시오는 효력이 생기지. 그러면 해제 조건은 불확정 유효인데 이것이 어떻게 하면 확정 유효가 되고 어떻게 하면 확정 무효가 되는가? 그럼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확정 무효가 되지. 맞아? 성취가 되면 소멸해버린 거 확정 무효가 되잖아. 그럼 해제 조건은 성취 안 되면 불성취로 확정되면 성취 아니면 불성취니까 불성취로 확정되면 확정 유효 아니야. 됐지? 근데 기성조건이야. 기성조건. 해제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그러면 해제 조건은 이미 조건이 성취되면 무효가 돼버리니까 이미 이루어져 버렸으니까 뭐가 돼버려 처음부터. 그래서 기성조건이 해제 조건이면 성취라고 하는 것은 성취가 이미 되었으니까 처음부터 뭘로 해버려? 무효. 그러면 이런 거다. 기성조건만 놓고 보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이미 성취되었으니까는 처음부터 유효.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처음부터 뭐 여기서부터 시끄럽게 시작한다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예언병을 나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기성조건만 갖고 또는 불능조건만 갖고 이 얘기한다면 어려우니까 일단 해제조건, 정지조건 따져서 자 보자. 그럼 해제조건이 불능조건으로 봤다. 불능조건. 해제조건이 불가능한 게 조건에서 봐라. 불능조건이라면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에 돼 있다면 성취될 일이 없지. 소멸될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효. 불능조건이니까. 그래서 이것이 시험에 나오니까 주의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가르쳐줬더니 봐라. 기성조건이 봐라.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무효사유를 외우니까 다시 기해무.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무효. 그 다음에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으면 무엇이 되고? 무효. 여기 봐.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불성취가 되면 무효가 되고 그러므로 성취가 불가능하면 그냥 처음부터 무효하지. 다시 불정무.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이미 성취된 것을 해제조건으로 삼았으니까 처음부터 무효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외워봐. 기해무, 불정무. 이해하셨나? 다시 해. 이것만 이번 달은 이것만 하고 가자고. 그럼 한 장 넘겨보셔.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여러분들 책에 152페이지 한 장 넘겨봤더니 양가로 3번에 기성조건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불능조건 나오지. 여기서 시험에 나오고 틀려버리니까 주의하시면 이것만 잘 이해해봐. 이번 달에는. 그러면 이봐라. 기성조건은 성취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성취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것이 기성조건이 정지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애초부터 유효로 해서 조건 없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한번 읽어보자. 기성조건. 동그라미 2번 봐.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데 여기에서 기성조건이 붙으면 그러니까 기성, 정지 이렇게 기억해야 돼. 다시 기성, 정지. 그러면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잖아.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애초부터 발생해야 한다 그 말이야. 기성조건은 이해해 줘야 돼.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그때부터 발생하는데 이미 이루어졌다면 애초부터 유효로 하자 그 말이야. 이미 이루어졌다면. 오케이? 봐라. 이제 해제조건은 성취가 되면 무효가 돼버려. 무효. 근데 이미 이루어졌으면 처음부터 무효해버리자는 거지. 이미 이루어졌으면. 자, 3번 봐. 양가로 3번에 3번. 그리고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여기 읽어봐야 돼. 여기 봐.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가 되면 소멸에 생겨. 근데 이미 성취되었다면 이미 소멸해버려야지. 효력이 아예 안 생겨버려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읽어보면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기는 여기서 해제 동그라미 쳐봐. 기성 동그라미 쳐봐. 해제 기성. 그러면 해제 조건이 기성 조건이면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애초부터 무효를 해버려야지. 기해무 이렇게. 이해 갔나? 다시 한번 기해무, 불정무. 자 여기 봐.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다 같이 정성발. 근데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발생하는 이미 성취되었대. 이미. 그러니까 이미 성취되었으니까 애초부터 생겨버려야지. 그래서 다 같이 조건 없는 행위로 애초부터 유효다 그 말이야 이게.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애초부터 유효. 조건 없는 행위로서. 정지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인데 조건의 내용이 불가능한 게 조건으로 있어. 태양이 서쪽에서 뜨거든 집을 준다. 봐라. 태양이 서쪽에서 뜨면 집을 준다. 일단 답이 우리에게 집을 준다 그랬어요. 정지여 해제야. 정지. 근데 태양이 서쪽에서 뜬다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성취될 일이 없어. 정지 조건은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는데 처음부터 성취되는 게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무효를 해버리자 그 말이야.
불정무. 자, 양가로 4번 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2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자, 정지조건부다 정, 동그라미.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다 정, 성취에다가 성, 효력이 생긴다 발. 다시 한번 정성발. 그런데 이거 봐라. 정지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생기는데 불가능한 게 성취가 불가능해. 그러면 정지조건이 성취가 불가능하면 애초에 생길 일이 없잖아. 그러면 정지조건이 불능조건이면 무효, 또는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무효, 정지조건이 불능조건이면 무효. 말을 바꿔도 상관없어. 이해해 놓으면 돼. 다시 불정무. 두 개 외워놔야 돼. 그 다음에 여기 봐. 해제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해버리는데 불가능한 사실이 해제조건으로 되어 있다면 성취라는 게 없잖아. 이런 거. 그러면 소멸될 일이 없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효 그 얘기야. 이게 갔나 안 갔나? 집에 가서 연구해 볼래? 길은 가르쳐 줬어. 그러니까 내가 지도를 관악산 한번 가면서 한번 따라왔다고 당신들이. 근데 모르겠으니까 내가 지도 줬어. 지도 가서 놓고 또 연구해. 그래서 다시 해제 조건은 효력이 발생해, 소멸해. 근데 애초부터 발생하는 게 불가능해. 애초부터 발생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소멸될 일도 없잖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효를 해버리자 그 말이야. 그것을 다 같이 조건 없는 행위. 조건 없는 행위로서 처음부터 유효다 그 말이야 이게. 소멸될 일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 해제 조건이 불가능하면 처음부터 소멸될 일이 없으니 처음부터 유효로 하자 그 말이야. 이렇게 이해해봐 한번. 되겠나? 여러분들 여기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어렵다고 그래. 자, 또 읽어보자. 양가로 4번에 동그라미 3번. 그리고 해제 조건부 법률행위는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소멸하는데 여기서 불능 조건이 붙어 있으면 효력이 소멸될 일이 없은 게 그러므로 무효가 될 수도 없지. 그래서 처음부터 조건 없는 행위다. 밑줄 보시죠. 조건 없는 행위. 그럼 조건 없는 행위는 무효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거예요? 유효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유효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함정이 막 걸려들어서 어렵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일단 어디 정지 조건은 성취가 되면 효력이 발생하자가 요거 외워놓고 다시 한번 정성발. 그러면 성취가 이미 되어버렸다면 성취가 되면 그때부터 유효인데 이미 이루어졌다면 그냥 성취되면 유효가 된 거 아니야? 근데 이미 이루어졌다면 처음부터 유효를 해버리자 그 말이야. 그래서 조건 없는 행위로서 유효다 그 말이야. 이해하셨냐고. 그 다음에 봐라. 정지 조건은 불성취로 확정되면 무효가 돼버려. 무효. 효력이 안 생기니까 확정 무효가 돼. 확정 무효가 된다고 이렇게. 근데 정지 조건은 처음부터 성취가 불가능하다면 처음부터 무효잖아. 나중에 두었다 무효로 올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불정무. 두 개 이해하셨나?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해. 소멸.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냥 그때부터 유효. 근데 성취가 불가능하면 소멸될 일이 없지. 처음부터 뭐가 돼? 유효 이렇게 이해하라고.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하는데 성취가 되는 게 불가능하다면 소멸될 일도 없구나. 그러므로 애초부터 유효구나 하면 돼. 해제 조건은 성취가 되면 소멸해버리거든. 이미 성취되었다면 애초부터 무효로 해버려야지. 소멸될 일이 없으니까. 그래서 다시 기해무, 불정무. 그거 이해하신 분 손들어. 이제 손 안 들면 또 설명해야 되잖아 내가. 일단 오늘은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을 구별해 놓고 낱말 뜻을 민법은 개념 법학이다. 그 말은 낱말 뜻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런 뜻이야. 낱말 뜻을.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정지는 여러분들 헷갈릴 수 있어. 정지는 생겼다가 없어지는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이게 어려워 낱말이. 정지는 효력이 생겼다가 정지되는 경우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해제를 먼저 생각해봐. 해제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없어진다는 얘기 처음에 있었다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처음에. 그래서 처음에는 유효였다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은 나중에 정지되는 거요. 없었다가 생기는 거요. 정지되었다가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아셔야 되니까
낱말 뜻을 가지고 정지 조건은 그렇지 나중에 정지되는 것만 하면 생겼다가 정지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요 낱말 뜻만 주의하시면 돼. 그럼 정지 조건은 발생이요, 소멸이요? 시기는? 시기. 시작한다. 시작한다. 그런 뜻이야. 다시 한번 시작한다. 시기. 종기는 소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는 발생과 소멸만 놓고 본다면, 자, 여기 시발, 정발, 해소, 종소. 해제라는 말 속에는 소멸한다는 게 들어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구별하면 되지. 근데 문제는 기성 조건이나 불능 조건이 정지 조건이나 해제 조건이 돼 있을 때는 어떤 효력이 생기는가 그것만 주의하시면 돼. 자,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면 기성 조건이 정지 조건이 애초부터 성취되었지. 기성, 정지, 정지는 따른다. 정발, 다시. 정지 조건은 정성발. 그러니까 기성자를 알리기 위해서 한 거야, 정성발. 정지 조건이 이미 이루어졌다면 성취되었으니까 발생해야 되므로 이미 발생해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하나만 외우자고. 다시 한번 정발. 정발하면 또 기성 조건 또 들어가니까 처음부터 다 정성발. 외워놨지? 다시 한번 정성발. 근데 이미 이루어졌으면 이미 생겨야지. 이미 이루어졌으면 이미 생긴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가시면 돼. 자, 그 다음에 153페이지에 자, 여기 봐. 1억, 10억 준다, 10억. 10년 동안 사용자가 피용자, 종업원에게 네가 10년간 근무하면 10억 주마. 그래서 10년 동안 근무하면 10억 준다. 그럼 10년간 근무 기간이 마치면 10억 준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정지요, 해제야. 그래서 10년간의 근무를 정지 조건으로 하는 10억에 대한 증여다 이런 말을 써. 정지 조건이야. 동의해? 근데 여기서 10년간 근무를 못 해버렸다면 이제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잖아. 근데 사장이 10년간 근무하면 10억 준다고 해놓고는 여기서 잘라버린 거예요. 이걸 부당해고라고 그래. 이걸 무슨 해고?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면 우리는 조건이 성취되면 하던 이익을 보는 자와 불이익을 보는 자 둘 중에 하나로 나눠져, 민법은. 그럼 갑이 조건이 성취되면 나중에 10년간 근무하면 10억을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는 이익이 생겨, 불이익이 생겨. 불이익이 생기고 상대방은 10년 조건이 성취되면 이익이 생기지. 그래서 이익이 생기는 자가 그 동안에 갖는 권리를 조건부 권리다 이런 표현을 써. 어려운 얘기 했어. 자, 10년간 근무하면 10억을 주시오는 효력이 생기는데 갑이 부당하게 해고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갑이 막았잖아. 알아들어? 이것을 조건이 성취되는 것을 불이익을 볼 자가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사건이다 이런 말을 써. 방해. 그럼 방해했다면 을은 나중에 소송에서 이길 거 아니야. 부당해고라는 게 증명이 되면 이제 부당해고야 이제. 그럼 나중에 10년 되면 10억 주시오는 효력이 생기는가 이런 것이야. 이게. 그래서 조건이 성취되면 불이익을 보는 사람이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갑이 방해한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우길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 하나만 알고 가자고. 자, 읽어보자. 150조에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여기서 이거 사건을 생각해야 돼. 사장이다 생각해야 돼. 조건의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여기서는 누구요? 사용자 이렇게 써. 사용자. 신의 성질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 밑줄 조건의 성취를 방해 밑줄 것이고 뭐라고 써야 돼? 부당해고 이렇게 써보셔.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 무슨 해고? 여기서 부당해고. 해고를 시켰다. 해고. 그러면 상대방은 그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성취 동그라미 쳐놓고 성취. 이게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성취는 언제 성취되었다고 주장한다 그 말이냐 이거야. 그래서 언제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냐면
방해한 때요, 여기 10년 기간 만료 시점이요. 그래서 시험이 방해 안 했어도 10년은 가야 되잖아. 그래서 방해하지 않았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시점, 요때락이야. 그래서 요게 물어보니까 거기다 성취에다 밑줄 그시고, 성취에다가 이렇게 밑줄 그, 성취한 것을 주장할 수 있다. 밑줄 그시고 뭐라고 하냐면 그냥 이런 말만 써놔, 그냥. 다, 낱말 길게 써봐야 주어동사도 못 찾으니까 여러분들은 못 배워서 주어동사도 못 찾아. 구현하지? 그래서 추산되는, 내가 강의 잘해놓고 이런 주댕이가 문제라는단 말이야.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만 써놔.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이렇게 해놓고 뒤에 읽어보자. 한 장 넘겨보셔. 154페이지에 여러분들이 판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나한테 수업 쉬는 시간에 물어보는 분들이 야, 판례 이런 거 어떻게 다 기억하냐? 보지 말고 밑줄 긋은 것만 보라니까. 결론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봤더니 154페이지에 거기다가 154페이지 맨 위에 이제 맨 위에서 그 끝에서 두 번째로 읽어보면 이러한 신의 측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뭐하는 시점? 거기다가 이제 밑줄 긋는 거 추산되는 시점에다 밑줄 그죠. 판례. 154페이지 맨 위에 판례 중에 네 번째 줄에 거기에 무슨 시점이 나와? 추산되는 시점 이렇게 써놓고는 시험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물어보냐면 방해한 때 이렇게 물어봐 그래. 방해한 때. 그럼 방해한 때다 그 말은 부당해고시켰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 네가 10년간 근무하면 10억 주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5년 배워서 부당해고시켰다면 여기서 10억 주시오 하면 돼 안 돼? 안 되고 10년 기다려서 요때 달라고 해야 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봐 부당해고시키지 않았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시점이 요때 아니야. 요때 돈 주시오 하는 거지 방해한 때 돈 주시오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또 속 뒤집으면 40만 명이 응시해서 40만 명이 작년에 응시해서 36만 명이 떨어졌고 1차 막공 못 보고 떨어졌어. 그럼 그 40만 명이 짐작하는데 아마 20만 명은 순 도둑놈 심보로 원서 제출한 사람들이야. 공부 한 개도 않고 어디 인터넷에서 책 하나 주워다 보고 에이씨 시험 보면 되면 좋고 그러니까 원서라도 써놓으면 그것이 만족스러워 어디?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해서 떨어진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이 중개사 공부를 조금 한 서너 달 어디 인터넷 보고 오는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가. 추산되는 시점 이런 걸 모르고 방해한 때도 이렇게 써버린다고 얘기해. 그러면 그 사람들은 추산되는 시점이라는 거 공부 안 한 사람들은 방해한 때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말이 맞잖아. 옳잖아 이게. 이거 다 맞다고 해버린다고 이렇게. 말게 알아들었나? 자, 신의 측에 반해서 조건의 성취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우길 수 있는데 그 우기는 시점이 방해한 때다 그러면 말이 맞는 거잖아. 지금 국어로 봤을 때는 그렇게 의미가 맞잖아. 그래서 방해한 때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해. 방해한 행위가 없었다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이라고 짐작되는 시점 그런 거 외워놓으시라고. 항상 여기서 앉아 계실 때 적어도 이해해야 될 내용들 내가 많이 가르쳐주는 게 아니거든. 적어도 이해해야 될 내용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야. 그러면 세월이 갔을 때 터득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터득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적어도 내가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어려운 것들은 내가 그냥 여기서 가르쳐주니까 그렇게 하셔. 자, 그 다음에 벌써 1시간이 다 지났네. 쉬었다 합시다.